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무위원회와 의원총회 연석회의를 열어서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을 결의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재신임 투표는 철회가 된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 연석회의에서는 비주류가 불참을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내 갈등, 이거 완전히 해소된 거 아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정계 입문 3주년을 맞은 안철수 의원은 어제 강력한 부패 척결안을 내놓았고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는데요. 혼돈을 거듭하는 야권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야권 얘기를 오늘 중심으로 좀 해볼 텐데요. 방금 들어온 뉴스 속보가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 투표를 철회했다. 예.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지배적인 분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본인의 입장으로서는 위기를 극복한, 위기를 탈출한 그런 걸 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새정치 쪽에서는 오히려 위기가 더 심화된 듯한 그런 계기가 안 됐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민주운동을 하신 것도 아니고 지금 독립운동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재신임 절차가 이렇게 화제가 되고 또 본인의 의지를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재신임함이 저도 사실 좀 처음 보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당이든 어떤 사회든 경제든 어떤 조직체에 있어서 그 조직의 리더, 즉 수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로 상식적입니다만 그 당을 끌어내고 화합을 시키고 결속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책무고 기본적인 업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일련의 상황 그 자체는 그 문제의 핵심 자체가 문재인 당대표의 자신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떤 책임지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절대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금 재신임함이 어떤 형태로 됐든 간에 그에 대한 당위성, 그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명분은 좀 약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어제로 시간을 되돌려보면 이 연석회의에서 비주류가 참석을 안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비주류가 불참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재신임 투표를 철회하더라도 이 당 내용이 가라앉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요. 현실적으로 지난 연석회의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 대표의 거취를 논하지 않는 선, 그다음에 당 대표의 거취를 논하면 분열적 논란으로 규정한 점, 이 두 개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많은 의원들과 당무위원들이 동의를 했고, 그리고 결국 이제는 그 비노 그룹들이 아주 소수파로 정리가 돼버린 거잖아요. 이 측면에서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동안 비노들이 그 각각 제팔 재흔들기를 해왔는데 그 파트너를 문재인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로만 딱 규정을 하고 그 나머지 이 비노들은 파트너로 인정을 하지 않는 끌어안지 않았다. 이런 그림이 이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비노 그룹들, 그룹이 아니죠. 개별적 비노들이 어떻게 앞으로 입장을 밝히느냐의 문제가 관건인데 현실적으로 당대표의 거취를 논하는 것 자체를 당내 분열적 행위다라고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비노들의 입지도 아주 작아졌다. 이제 그러면서 당대표는 건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패권주의, 친노 패권주의 정도를 이제 언급할 수밖에 없는 의제도 작아졌고 프레임도 작아져 버린 이제 그러면서 초라하게 고사당하는 수준까지 가버렸다고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은 그 극심한 당내 분열과 그다음에 대표 흔들기는 현실적으로 그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라고 봐도 그 과언이 아니다. 어쨌든 이게 진이 굿했다든 뭐라고 표현을 하든 문재인 리더십이 확고하게 당내에 뿌리를 내리는 핵심적인 정치 행위가 진행이 됐고 문재인 당대표의 완성으로 끝났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분석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한마디로 어제의 상황 자체를 거의 이제 폭압적인 어떤 형태의 진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폭압적이다. 폭압적이다. 왜냐 그러면 그것이 꼭 물리적인 행사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당내 대표에 대한 논란을 한 자체 그 자체가 분열적 행위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분열적 행위라는 것은 해당 행위라는 얘기죠. 그래서 당 대표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런저런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팔로미하라. 그대로 따라오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불만 있는 자들은 나가라. 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렇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평론적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게 자꾸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지난 8차 혁신안을 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론을 정면 부정하는 것은 해당 행위다. 예. 의원이 자기 판단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해당 행위적 분열 야기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사실상 평가 및 판단이 돼야 된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예. 해당 행위하면 20% 안에 들어가고 다 잘라내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경고처럼 들린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경고고 이 자체가 앞으로 당내 지도부를 흔드는 분열적 행위 자체가 해당 행위로 간주한다 그러면은 예. 앞으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거는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물리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의 전정선포나 다름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뭐 포괄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과하고요. 현실적으로 문재인 대표에게 유약하다. 그다음에 리더십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계속되어 왔었고 현실적으로 그 상태에서 문재인 대표 흔들기가 지속적으로 되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대표 흔들기가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몇 분 안 됐었어요. 예를 들면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표를 축으로 해가지고 그 문재인 대표의 거취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패권주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해왔고, 즉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비노 그룹에서도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는 세력이 있었고 문재인 대표를 직격하는 비판이 있었는데 직격하는 분들에 대한 그 경고가 이제 이번에 정치적 행위로 이제 들어갔던 것이고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아름다운 민주주의의 절차적 민주주의와 내용적 민주주의가 꼽혔던 이 연석회의는 아니었다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보기에 계속해서 제1야당의 극심한 분열상들이 언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달되면서 제1야당에 대한 믿음이나 지지나 신뢰들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예. 이렇게 했으라도 좀 더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제1야당의 절실한 네. 현실적 필요가 관철된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그럼 앞으로의 상황을 좀 이야기해보자면 문재인 대표는 일단 재신임 투표를 철회하기로 했고요. 저희가 속보를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더는 실망이 없도록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하거든요. 앞서서 당내 혁신과 당 안팎의 어떤 통합을 키워드로 내걸었었는데 앞으로 달라진 행보가 예상되십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시나요? 뭐 당내 통합과 뭐 화합을 이제 내걸었는데 그게 예. 이제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지금 비주류가 배제된 상황에서 그게 진정한 통합이 있냐.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하는 것은 이게 봉합이 아니라 미봉책이다라고 예, 지금 예. 지적을 하고 있는 문제죠. 네. 문제는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내년 공천을 두고 예. 네. 그다음 그 두 번째 그 공천에 관련해서 총선에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예. 라는 현역 의원들이 현실적 고민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따라서 당내 혁신이고 비혁신이고 이런 얘기를 떠나서 당장 비주류 쪽에서 보면은 공천에서 배제될 것 같으면은 예. 차라리 당을 뛰어나가지고 다른 어떤 세력을 만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또는 공천이 아니더라도 지금 문재인 당대표 체제로 총선 치르게 되면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이론적이 팽배가 된다 그러면 또 다시 분당이라든가 다른 세력을 만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문재인 당대표가 선택해야 될 것은 자명한 건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문재인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공천권이라든가 예. 또는 공천 심사권이라든가 이런 걸 현실적으로 비주류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던져놔야 되는 것이고 네. 또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친노 패권주의를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자체를 내놔야 되는 것이죠. 네. 그게 없으면 이게 미봉책이고 결국 균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있다는 것이죠. 예, 저희가요 그 주승용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재심 결의 일단 존중한다. 그러니까 뭐 주의원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그 재심 투표를 철회할 것으로 어느 정도 전제를 하고 이런 언급을 기자들한테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외의 비주류, 아까 말씀하신 그 소수의 비주류라고 하는 그런 분들, 그분들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조경태 의원, 예. 그다음 박주선 의원이 이제 예. 대표적으로 그 대표 퇴진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셨던 분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움직이기 힘들 겁니다. 아까 말을 하기가 어렵다. 비판을 그렇죠. 하기가 어렵다. 예, 이제 비판하기도 힘들 거고 예. 탈당하기도 힘들 겁니다. 탈당하기도 힘들어요. 예, 왜 그러냐면 예. 결국은 선거 시기가 되면 국민들과 유권자들이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분열 행태에 대해서 격렬하게 비판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한쪽으로 그 정리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게 국민들이라고 이제 정치인들은 믿는 거고, 예. 그리고 통계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고 예. 양당 구조가 됐기 때문에 제1야당이 될 에게 밀어주는 예. 그러한 이 투표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너무 잘 안다라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변죽만 울리다가 혁신안과 그다음에 재신임 투표에 다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 있어서 더 이상 동력 없다. 그러면 개별 행동을 할 것이냐, 이 안에서 살아남을 것이냐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네. 현실적인 한국의 정치 지형은 지역과 그다음에 진보와 이 보수라는
두 갈래의 이분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경상도냐, 호남이냐, 그다음에 진보냐, 예, 보수냐. 이 두 갈래밖에 없는 이분법적 상황에서 예. 중간에 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분들의 개별적 행동에 대한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당 대표를 향해서 이제는 그 공격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 기강이라는 것들을 이번에 가장 강조했고 네. 그다음에 대표 리더십에 대한 문제를 강조했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힘으로 진압했다. 예. 그리고 좀 더 이 전문적인 용어로는 정치적 수단과 정치력으로 네. 이번 당내 분란 행위를 진압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진단이에요. 굳이 얘기하자면 권력 투쟁에서 승리했다. 그렇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힘의 논리 이제 힘의 논리. 힘의 논리 증거인데 예. 말씀하셨던 부분이 앞으로 그런 비주류의 행보 이 자체가 예. 상당히 이제 관심이 들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비주류가 당을 깨고 당을 탈당한다거나 분당을 만든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뭐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왜냐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구심점이 없는 것이죠. 예. 사실 여기서 용기 있게 나가서 새롭게 세력을 만들려 그러니까 예. 내가 깃발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자신감도 없는 것이고 누가 한 사람 좀 나와주고 의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안 보인다는 좀 더 점이- 큰 인물이 나와줘야 그렇죠. 되는데. 그런 게 절대적으로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야권의 국회의원으로서 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전통적인 결기 이런 게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현실에 안주하고 눈치만 보는 그런 듯한 것들 타성들이 좀 많이 아직까지 배제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야당에 대해서 상당히 말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예. 행동하는 사람이 안 보인다. 소위 말하자면 시쳇말로 이불 속에 만세 부르는 그런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네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천을 앞둔 상황이란 말이죠. 예. 여기 이제 소위 말하는 경제적으로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가서 우리가 흔들게 되면은 예. 그러면 공천하고 총선 이길 것인가? 이것도 여러 가지 비전이 안 보이는 부분이고 예. 그러면은 차라리 남아서 오히려 비주류 쪽에서 몫을 주장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내부 비판을 통해서. 그렇죠. 내부 비판을 통해서 우리 몫을 가져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예. 그런데다가 지금 안철수 의원이 바로 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철수 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에 이제 친노 진영에서도 문제가 있는 사람도 공천 주지 말자라고 이야기했기 예, 예. 때문에 예. 그 워딩 하나만 보면은 뭐냐? 공천에 대해서 그 한쪽으로만 편협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당에 남아서 주장하는 게 오히려 공천을 받은 게 유리하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모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예. 조건들을 좀 짚어주셨고요. 예. 안철수 의원 이야기를 해주셔서 어제 안철수 의원이 정계 입문 3주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파격적인 부패 척결안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뭐 최근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가 미숙한 초선에서 예. 이제는 당당한 지도자로 의 반열로 올라서는 과정을 급격하게 한 2, 3주 동안에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네. 처음에는 단순히 노이즈 마케팅 정도 수준에서 봤는데 어쨌든 구체적인 세계를 예, 예. 내놨단 말이에요. 네. 부패 척결의 문제와 그다음에 낡은 진보 청산, 그다음에 인재 영입이라는 세 가지를 이제 던졌었는데 드디어 이제 그 새정치라는 안철수 전 대표의 예. 새정치라는 개념이 이 세 가지로 집약돼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네.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 평가를 이제는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했던 부패와 관련돼서 온정주의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됩니다. 이후에 야당 정치인을 검찰이 키울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상황까지 몰아놨다는 거예요. 한 번 걸리면 아웃시키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기소되더라도. 그렇죠. 예. 그 기소는 누가 해요? 검찰이 검찰이 하는 하죠. 거죠. 그 검찰이 야당 정치인의 발목을 움켜쥐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예. 아주 위험한 예. 발상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는 아니땐 굴뚝에 연기 안 나잖아. 예. 라는 입장을 던졌는데 한국 정치의 이 공작 정치가 워낙 횡행했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네. 정치 공작에 대한 이 위험들을 예.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검찰이 야당 정치인들을 키우고 죽일 수 있는 조건을 야당에서 만들어 버린다라는 측면에서 네. 가도 너무 갔다. 네. 라는 측면이 있고 말이라서 죄송한데요. 그러면요, 양 박사님 이거요. 네. 지금 안철수 의원이 제시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네. 이게 현실적으로 정치권에서 현실 정치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불가능합니까? 근데 왜 제시했을까요? 자, 안철수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새 정치를 우리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김정은의 속마음을 모르고 예. 안철수의 새 정치를 모르고 예.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왔고 아주 결기 있고 원칙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교조적으로 네.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안철수 의원과 그 측근들은 그걸 지키려고 이제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예, 예. 하는 전반적인 부패에 대한 명확한 전쟁의 선언은 예. 의미가 있다 네.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야당 지도자들이 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예. 검찰이 야당 국회의원들을 좌지우지하고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위험한 그 상황들을 만들어놨다는 건데 예. 그게 현실 정치에서 적용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예. 그리고 이번에 꼭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예. 네. 문 그 대표가 예. 아주 재밌는 선택을 했잖아요. 예. 김한길도 아니고 박지원도 아니고 안철수 전 대표만 파트너로 삼았다라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결기 있지 않은 86그룹들, 네. 안에 있는 86그룹들과 외곽에 있는 86그룹들을 예. 정치적 파트너로 삼았다는 것. 그리고 이 86그룹들이 호남 출신들 86 그 그룹을 통해서 예. 호남과 하해하려고 했다라는 것. 이런 측면에 있어서 문재인 대표의 정치적 노림수들을 좀 더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과 함께 언론과 문재인 대표와 그다음에 검찰이 예. 안철수 전 대표를 다시 한번 야당 지도자급 대권 반열로 올려놓는 네. 아주 재밌는 현상들이 최근 그 몇 개월 동안에 예. 그 결과로 나왔다. 네. 최고의 수혜자는 안철수 전 대표라고. 시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요. 제가 총장님께는 제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지금 그 어떤 파트너로 예. 문재인 대표하고 각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언론에서 분석하는 건 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존재감을 키워서 대선까지 보겠다. 그렇죠. 예, 그리고 대선까지 공천 지분 보겠다. 확보하겠다. 지분하겠다. 뭐 이런 의도인 겁니까? 예. 어떤 거예요? 그 이 두 가지 이것도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가장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상품을 팔려 그러면 기업에서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죠. 상품 판매망이 있어야 됩니다. 판매망. 예, 상품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예. 판매망이 없으면 상품이 판매가 안 되죠. 안철수 의원이 지금 필요한 것은 네트워크가 필요한 겁니다. 세력이 필요한 것이죠. 자기의 세력이 그렇죠.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당대표가 안철수를 안고 가는 이유가 그렇죠. 너는 판매망이 없으니까 내 쪽에 오는 판매망이 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안철수 의원도 지금 이 상품의 질도 사실상 본인이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만은 네트워크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트워크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상품이라면 있다. 안철수 본인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본인의 상품 자체도 지금 질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걸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판매망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고차원적인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예.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까 양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만 예, 마지막으로 예. 드리자고 짧게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박사님 이야기하시는 데 따르면은 검찰 쪽에서 공작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죄 안 지면 잡아갈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한 사람들이 정말 검찰에 왔다 갔다 정도로 비도덕적이다 그러면은 국회의원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의 이야기는 의미 있다고 보는 것이 네.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죄 지은 자 공천 안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러면 실행은 불가능한 거라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가능합니까? 의지가 있으면 이야기가 의지가 있으면 그 충분히 제가 가능하죠. 괜히 부패 정치인들 그 옹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라고 한다라면 그 검찰에게 모든 우리나라 그렇지 않아도 그 국회에서 여의도에서 벌어진 것들 다 검찰이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검찰한테 모든 걸 물어보고 판사한테 물어보고 검사한테 물어볼 것이냐라는 비판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또다시 야당 정치인들의 행보 하나하나에 그렇게 그 검찰한테 가서 물어보고 검찰이 기소하면 아웃시키고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예. 살려주고 이게 현실적으로 정치가 할 일이냐라는 측면에서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비리 정치인들을 자꾸 옹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네네. 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부패 척결안에 대해서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좀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셨고요. 예. 어제 또 있었던 일이 무소속 천정배 의원의 신당 네. 창당 선언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인물들이 합류하느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간단하게 에피소드부터 예. 니나 잘해라. 예, 그렇죠. 아 정말 한국 최고의 엘리트가 천정배 의원 아닙니까? 예. 얼마나 맺혔으면 니나 잘해라라고 던졌을까라는 한편으로의 그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네. 그 기자들 앞에서 니나 잘해라라는 그 표현이 떠오른다라고 하면서 속내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네. 새롭게 신당을 창당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네. 측면을 하나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 무례하다고는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측면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플랜도 없고 실체도 없는 상황에서 네. 그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쪽 저쪽 다 중도, 중용 이렇게 중도가 아니라 중용이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죠. 이불로 중도라는 표현이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그거하고 그동안 천정배 의원이 걸어왔던 좌파 블록의 그 신선한 리더십하고는 너무 또 엉키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즉 앞에서 명확한 이야기를 하고 뒤에서 중용을 확 붙이면서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오면 좋겠다라고 하고 환영한다고 하는 그 순간에 뭔 이야기를 했을까? 저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 좌파 블록을 명확하게 재구축하고 재구성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짬뽕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제 기자회견 전 과정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천 의원이 내세웠던 노선이 뭐냐? 정책이 뭐냐? 앞으로 당장의 민생에 있어서 시급한 문제가 뭐냐? 그다음에 조직은 어떻게 되고 참가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최소한의 카드들을 보여주면서 자판을 벌이고 손님을 끌어야 되는데 어쨌든 신당을 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이야기했기 때문에 기자들은 왔는데 실상 그 신당을 살 수 있는 소비자들이 저 상품의 성격이 뭐지? 라고 하는 모호한 그 상황을 천정배 의원이 만들어버린 그러니까 신당을 만든다고 했으나 그 이념이 보이지 않았다. 이런 겁니까? 노선이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뭐 노선을 확실하게 또한 명확하게 만들기에 시간적인 물리적인 여러 가지 면에 좀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내년 총선 앞둔 상황에서 빨리 신당에 대한 부분이 천정배 의원으로서는 필요한 그런 입장이고 이것이 정치 이념적 철학적 계산보다는 정치 공학적 계산에 급급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냐 그러면은 일종의 마이너리그를 만들고 싶은 그런 그 현상이 지금 벌어졌지 않습니까? 박준현 전 지사를 비롯해서 지금 두 번째로 천정배 의원이 지금 신당 기치를 들고 일어나는 것은 일종의 그 양대 정당을 위시한 빼고 난 다음에 마이너리그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시쳇말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색강을 많이 만들어서 본강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정치적 이념과 철학, 소위 말해서 뭐 중도 진영인지 중도 개혁이든지 뭐 진보 개혁이든지 이런 부분들을 따지고 그걸 가지고 컨센서스를 만들어서 사람을 규합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당의 구조로 가져갈 만큼 그렇게 획일적이고 또 조직화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저희 지금 그 기자가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문재인 대표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하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이 문재인 대표 당 연석회의의 결의를 존중해서 재신임 투표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야권 통합에 더 힘쓰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경준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표가 어제 당무위 의원총회 연석회의 결과를 받아들여서 재신임 투표를 철회했습니다. 지난 9일에 혁신안을 둘러싼 당 내분이 격화하고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재신임을 묻겠다고 한 지 12일 만입니다. 문 대표가 국방위 현장 시찰 중이어서 재신임 투표 철회 입장은 김성수 대변인이 대신 발표했는데요. 문 대표는 당원과 국민의 뜻을 묻고자 했지만 당무위원, 국회의원, 당 원로, 혁신위까지 함께 나서서 애써주시고 총의를 모아주신 만큼 제 뜻을 거둬드리고 모두의 충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더욱 비우고 책임을 더욱 다해서 당을 더 혁신하고 단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야권 통합에 더 노력해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총의가 모인 만큼 당 구성원 모두가 이를 존중함으로써 단결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어제 회의 결과를 셀프 재신임이라고 평가절하한 비주류 의원들을 향해 당 통합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내 혁신 정국에서 한 차례 경랑을 일으켰던 대표 재신임 이슈는 이로써 마무리가 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어제 연석회의에 불참한 비주류를 끌어안지 않고서는 공천 과정 등에서 더 극심한 계파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이들을 포용할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여전히 가장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의 입장을 좀 기자를 통해서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지지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인데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그리고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반면 새정치연합과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반등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일단 집안 싸움이 시작되고 집안 사람이 일당을 떼고 이 차이 아니겠습니까? 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다시 이제 공천을 앞두고 지분 경쟁이 지금 본격화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 실망한 그 지지율을 나타나도 봐야 되고 새정치 쪽은 그래도 나름대로 일단 봉합적인 분위기가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에 기대 심리가 또 지지율을 나타나도 봐야 되죠.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예. 4.19 재보궐선거 이후에 문재인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그리고 혁신위까지 아주 격렬하게 야당의 분열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다음에 야당 혁신위가 뜨면서 일단 혁신위의 활동 결과를 지켜보자라고 하는 그 사이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대통령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 찍어내기가 또 일어납니다. 예. 그다음에 이 부분이 좀 잘 마무리되면서 김무성 대표의 마약 사위와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 아버지의 친일 문제가 예. 또 터져 나옵니다. 그다가 또 재신임 문제와 함께 축을 같이 하다가 네. 해결이 된 쪽은 문재인 그 당 대표 쪽이잖아요. 일단 예. 예.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의 유약성, 그다음에 진정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나 재신임 투표 문제로 이것들을 다 정리하고 혁신이 통과시키면서 강한 야권 지도자로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예. 보여주는 시기가 지금 시기고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또 권력 싸움, 예. 내부 권력 싸움이 격렬해지는 시점이 또 지금 시점입니다. 네.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 해결되는 쪽에 대한 평가들이 높아질 것이고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낮아질 것이다. 예. 라는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표 개인과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의 영역에 있어서는 네. 지금부터 얼마만큼 잘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네. 상승의 폭들, 바닥친 주가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과정이고 예. 그다음에 최고가에서 지금 꼭지에 있는 주가가 이 싸움의 여하에 따라서 더 떨어지느냐 덜 떨어지느냐의 예. 과정을 여야가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지지율 얘기까지 저희가 해봤는데요. 오늘 야당 얘기를 너무 주로 많이 해서 여당이 좀 서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두 분 모시고 다음엔 여당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